체포한 가결 짜고 친 것이다. 사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 체포안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2023년 9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시절. 그 얘기를 지금 꺼내놓은 것 같은데 오늘 한 유튜브에 나가서 당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두 가지 대목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결 되겠다.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쌍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당내 일부하고 짰다는 그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이 엄청나게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소위 배제한 사람이 7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사람이 4명이고 그냥 정부적 판단으로 배제한 사람은 3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경선했는데 네네. 당원들이 다 가려내버린 거죠.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오늘. 그게 굉장히 좀 주목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비명계 모임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좀 보면 초이래죠. 비명계 모임. 검찰이나 국민의힘과 내통이라고요. 이거 인격 모독이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과 만나서 통합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유튜브에 나가서 했다는 거예요. 통합 행보는 쇼였나?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이 반발에 대한 또 입장을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이미 뭐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상을 극복해야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당연히 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입장이 다른 분들은 있겠지만 하여튼 이 엄혹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손잡고 해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뭔 말인가? 앞뒤를 들어보시면 그 말이 무슨 나올 것 같아요. 다 지난 일. 이게 유튜브에 나가갖고 이 체포 동의안 가결되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총선 때 배제된 인원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진행 중인데 그러면은 이게 2023년 9월 말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게요. 그때 상황 좀 표결 상황 좀 한번 정리해보죠.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이때 당시에요. 찬성이 148표면은 이게 이제 통과된다 막 그랬는데 한 표가 더 나왔던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권 6, 무효 4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결과 나오니까 야권 내에서 최소한 29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그거 최대로 치면 기권표, 무효표 이런 거 다 치면 최대 38표가 이탈했다. 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 아까 들어보셨지만 뭔가 뭐 짜고 친 거 아니냐. 근데 뭐 근거는 없지만 추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광재 대변인. 예.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 지금 돌출된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는 민주당 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악력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국민의식 관심법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가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판을 그렇게 만들어서 누가 찬성표 던지는지 한번 보고 그 찬성표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방탄국회를 계속 열고 있느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본인들의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국민 눈높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
더 이상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망칠 수는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당시에 체포안에 대해서 찬성한 것이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아니면 그런 이재명 대표가 생각했었던 시나리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당내 일부가 뭐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된다 이런 얘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때 가결을 한 사람들은 국민이 정말 원하는 바에 따라서 투표를 한 거지 이재명 대표를 뭐 곤란하게 하거나 혼내주거나 그러려고 해서 가결표를 던졌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이른바 비명계에서 얘기하는 건 전 굉장히 일가견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통합 행보한다고 하면서 모든 의원들 만나고 자신에게 대해서 날선 목소리 하는 분들 만나러 다니면 뭐합니까? 이런 데에 나와서 그분들의 목소리나 아니면 그분들의 정치적인 그 비판을 이렇게 네. 강하게 하면서 저는 이번 사안이 자기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특정 채널에 가서 했다는 측면도 굉장히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자기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박원석 전 의원,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앙금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가?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은 또 이미 다 지난 일이다. 그래서 이거 약간 수습하면서 아이 다 지나간 일인데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이른바 이제 비명계 예. 대선 주자들이나 이제 비명계 준지들하고 연쇄적인 회동을 가지면서 당내의 통합과 포용의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걸 만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이제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 내부와 이제 검찰이 짜고 한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최근의 흐름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거 아니냐 이런 그 해석도 한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시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부결을 의총해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결이 됐는데 그렇게 가결된 거는 민주당의 방향에 대한 견해의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저렇게 야당 대표를 이제 뭔가 처벌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데 당이 마치 거기에 재물 바치듯이 체포동의안에 부안해동하면 되겠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또 당내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서 당 전체가 흔들리고 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이제 방탄으로 동원되는 게 맞느냐 더구나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건데 그걸 두고서 마치 검찰과 당 일부가 내통했다. 혹은 상대 당과 일부가 내통했다. 이건 좀 과한 인식이거든요. 속마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걸 저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지금 와서, 그 말이가 딱 지금 와서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불필요한 일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앞서 이제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저 이재명 대표가 출연해서 저 말씀을 한 플랫폼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이제 선호하는 채널.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마 지지자들에게 문제의 본질은 이런 거였고 내가 잊지 않았고 여러분도 잊지 마라. 한편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시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잊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저렇게 드러난 거 아니냐 지금. 아니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이른바 통합 포용의 그 행보하고는 배치되는 거고 과연 그게 진심인 거냐 아니면 그냥 일종의 이제 각해각파 수준에서 한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되는 흐름이 커질 수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대선 결과를 대선도 해보기 전에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이 대선에 임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 저런 인식을 드러내는 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비명계에서 굉장히 이제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들과 잇따라 회동을 했거든요. 그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쭉 잇따라 만났어요. 그래서 통합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저 자리에서. 그러면서 약간 좀 쓴소리도 듣고 이랬는데 정광재 대변인. 이거 오늘 저 발언으로
저렇게 지금 뭐 김동연 지사, 임종석 전 시장 다 만났어요 저렇게. 예. 오늘 저 발언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리 사람이 고마운 마음은 돌에 새기고 예. 미워하는 마음은 모래에 새기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미워하는 마음은 돌에 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돌에 새긴 거예요 지금. 돌에 이 새기고 상황. 있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 지나간 일이라고 잊고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는 그때 누가 찬성했더라? 이거 다 마음속에 한 명 한 명 이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위기는 이른바 신뢰의 위기잖아요. 자신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과연 지킬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렬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발언에 가장 상처받은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민주당 잘 되라고 당시에 민주당 살리기 위해서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들인데 예. 마치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폄훼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나온 발언 대단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도 비명계 앞으로 지금 보면 아까 5명의 비명계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인사 잇따라 회동하고 만나고 통합 얘기하고 여러 얘기 듣고 뭐 대화 나눴거든요. 근데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재명 대표가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발언이 실수든 예. 아니면 이제 본인의 본심이든 지금 상황에 이렇게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좀 지나치게 독주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연쇄적인 비명계 그 회동을 하면서 이제 통합 포용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스스로 찬물을 꼈는 듯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이거 다 지나간 얘기 한 겁니다. 아까 수습은 일단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수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것만으로 말 몇 마디만으로 통합 포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대선 경선 룰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아직 당 대표에 있기 때문에 예. 당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뭐 이제 선거대책기구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배치를 통해서든 이게 이제 말이나 뭐 이 그냥 만나는 모습 자체가 아니고 어떤 실질적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저 발언으로 인해서 또다시 당내에 이제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예. 그걸 수습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더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이른바 뭐 강성 또는 뭐 열성 지지층 다시 또 2023년 9월의 상황을 또 상기하고 기억하고 또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황이 있었습니다.